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짚어볼 종목은요,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떠올리면, 석유가 업체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후장대하고, 예, 별 성장성 없고, 또 이제 경기 민감한 섹터의 뭐 대표 종목으로서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뭐 그런 종목이었다면 제가 분석하지 않았겠죠? 예. 2차 전지 분리막, 예, 2차 전지 들어가는 네 가지 핵심 소재 중에서 한 가지죠. 분리막 소재 업체로 지금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2차 전지 관련 성장성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좀 조정이 받기를 원했어요. 조정을 받으면 분석을 좀 올려야겠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쉽게 조정 안 주는 것 같아.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았잖아요. 근데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견조하죠. 그래서 종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 타이밍은 음, 한번 각자 한번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을 받을지 그냥 날아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예. 어찌됐든 좋은 종목을 발굴한 것 같고, 또 이제 음, 저는 새로운 기업으로 변모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차였지만 이제는 전기차 업체, 수소차 업체로서의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밸류를 받고 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종목들이 추세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높은 밸류를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열려요. 잠재성을 폭발시키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잠재력을 향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밸류 수준이 상당히 낮겠죠, 당연히. 예. 기업 분석 자료를 보면 역시나 이제 대표적인 석유화 업체이기 때문에 퍼 기준으로 본다면 뭐 10배 미만으로 받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앞으로는 결국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든 뭐 현대차든 변모를 한 거잖아요. 기존에 이제 사업군을 갖고 있던 거에서 이제 이 성장 산업의 부분을 밸류 같이 받으면서 기업 가치 레벨업을 한 거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뭐 현대차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처럼 될 것 같아요. 대한유화가.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파볼 필요가 있고, 또 저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많은 종목을 분석했지만 음, 분석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이제 저도 이제 결국 뭐 실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조금 더, 이건 반드시 사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범주에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바로 사세요. 이런 얘기를 저는 당연히 드릴 수 없는 거고. 하지만 각자 한번, 예, 자세히 한번 파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타이밍을 어디서든, 예, 그건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 있는 종목이다. 예, 그 정도 뭐 얘기 드리면 아마 이해되실 것 같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2차전지 분리막록 소재 성장성이 부각된다. 9월 7일 날 나온 이제 NH투자증권의 리포팅인데요. 요 리포팅 한번 간단히 보죠. 뭐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대한유화 2차전지 분리막록 PE 특수 소재 장영실상 수상 기사로 금일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2차전지 분리막록 PE 소재는 올해 5만 톤 판매에서 1천억 매출이 가능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로 1위를 유지하고 매년 40% 이상 판매량 증가 가능할 것으로 발표.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죠. 발표고. 분리막용 P 소재 매출액은 산술 계산 시
2022년 2천억, 2025년 5천억을 돌파할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이익에 따라서 거기에 밸류를 펄을 20배 매기든 25배 매기든 해가지고 그 시가총액에 더해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책정하려면 이런 시적 예측치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PE의 경우 영업이익 미드틴 이제 중간 10% 중반 정도 수준이지만 2차전지 분리막록 PE는 과점 시장이며 과점 좋죠. 배터리 시장도 과점이지,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과점이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과점이지. 과점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과점 시장이며 급성장하고 있어 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PEPP 등 이제 다 이제 화학 소재죠. 기타 동사 제품의 경우 포장재와 마스크 등 수요 증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언택의 어떤 수혜를 좀 보긴 해요. 수요 증가로 하반기 높은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는 또 연초 대비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어서 원재료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원재료 수입 가격이 낮으니까 원재료 투입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 최근에는 또 원달러 환율까지 원화 강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 기존 사업에서도 좋은 실적이 나오고, 이 성장 산업에서도 이렇게 예측치 정도의 어떤 실적이 나오면 사실 대한유화는 조금 다른 기업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통 가치주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는 시점에 하반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2차 전지용 소재의 성장 가치가 부각됨으로써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그 기존 주도주들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전통 가치주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도 양호하게 좀 예상되고 2차 전지까지 더해지고, 야 이거 하여튼 예 그냥 좋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분리막이 뭔지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분리막이란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은 차단하면서 이 굉장히 작은 이런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구멍으로 리튬 이온만 통과시켜 전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필름입니다. 주로 이제 폴리에틸렌 PE와 폴리프로필렌 PP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는 화학 업체 기술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화학이 이제 만들었던 거고 20년 동안 했던 거고, 그런 어떤 그 관련 소재 기업들이 또 이 관련된 또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이쪽에 진출해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관련 소재 기업들은. 그래서 리튬이온 2차 전지 배터리는 크게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하는데 이 네 가지가 이제 핵심 그 구성품이고요. 충전할 때는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갑니다. 방전할 때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한다.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게 좋죠?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신박사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게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이 이동하는 거죠. 분리막 사이를 이렇게 리튬이온이, 이건 전해질이라고 액체입니다. 이런 전해질 타고서 이동을 하죠. 리튬이온이. 분리막은 이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도록 분리해주면서 이 리튬이온만 그냥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그리고 특정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림 보니까 좀 이해되시죠? 이 안에 분리막, 리튬이온만 왔다 갔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배터리 안전의 핵심이 분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배터리 사고 나는 거 보시면 이 기술 안전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분리막이 왜 필요하냐? 양극과 음극에 있는 물질이 서로 닿을 경우 갑자기 리튬이온의 움직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제어가 안 돼 폭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이 핵심이다. 이게 잘 만들어 놓고도 안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 소용없거나 뭐 사실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안정성이 가장 최우선 순위입니다. 중요도에서. 그렇지만 반대로 양극과 음극의 분리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리튬이온까지 이동할 수 없어서 배터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으면서도 리튬이온만 잘 다니도록 하는 것이 분리막의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배터리 그 셀 제조사들이 이제 또 그 전해질에 이제 표면을 입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분리막은요, 이 제조 방식과 원재료에 따라서 크게 건식, 습식으로 나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습식 제조 방식은 고분자 P를 기본 원재료로 압출과 화학 처리를 거쳐서 필름의 양면에 기공을 형성시키는 단층 필름 형태로 만든다. 고분자 소재와 저분자량의 왁스를 혼합해서 고온에서 필름을 압출한 뒤 용매를 사용해서 왁스를 추출해 미세다공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 방식은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제작이 간편하고 기공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로 휴대폰, 노트북 이런 소형 모바일 배터리에 주요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건식이에요. 건식 제조 방법의 경우는 이런 어떤 PPP를 2, 3층 필름으로 접합하는 다층 구조로 왁스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연신, 늘리는 어떤 공정 이런 걸 통해서 열처리 공정만으로 기공을 만듭니다. 습식과 비교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덜 들고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지만 균일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늘리는 공정, 열처리 공정 하니까 균일하게 좀 되진 않겠죠? 균일한 기공을 내는 이런 진입 장벽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만드는 기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성능을 낼 만큼 잘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 좀 높은 거죠. 결국은 이 건식 분리막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중대형에 씁니다. 문제는 이제 이 2차 전지 배터리는요, 계속 전기를 좀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했죠. 특성상 발생하는 이런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쉽게 열이 날 수 있는데 분리막이 이런 열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P 분리막은 약 130도 근처에서 녹기 시작해서 기공이 폐쇄되는 셧다운 특성이 있다. 또 150도 이상에서는 완전히 녹아버려가지고 내부 단락을 막지 못하고 붕괴하는 상태, 멜트다운에 이른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이런 어떤 셀 업체들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막 표면에 세라믹 입자와 같은 고분자 바인더를 코팅하는 이런 딥 코팅 방식을 적용해서 분리막을 리튬이온 2차전지 배터리에 적용했어요. LG화학의 SRS 기술의 경우 나노세라믹 코팅을 적용해 배터리의 내구성과 내열성을 강화하고 이온이 잘 통하는 다공성 폴리올레핀 소재로 배터리 내부의 정기적 단락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중요한 전기차용 배터리에서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잘 코팅해서 이 어떤 녹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술적인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팅 한번 볼게요.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세지했네요. 지금 한 19만 원인데요. 예. 2차전지 분리막 소재 업체로 주가가 재평가되어야 한다. 지금 2차전지 분리막 소재로 사용되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UWP 사업 가치가 5천억 원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사실 뭐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매출을 당긴다면 뭐 사실 그 이상으로도 평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이 잠시만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매출에 대한 전망이 뭐 올해 1천억이고 점점점 2천억, 3천억 해가지고 5천억, 6천억 예상하잖아요, 지금 몇 년 뒤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반영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야, 그 밸류를 보통 이제 소재 업체들, 배터리 소재 업체들 뭐 첨보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매겨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시총이 한 1, 2조 정도 이상 불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시총이 1, 2조 정도 더 불어나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은 재평가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요,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 예, 소위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면 세핑이라 해야 될까? 예, 그런 기업에 대한 그 주식시장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남들도 다 알고 기존에도 다 평가받고 있었던 뭐 2차전지 업체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잘 몰랐는데 이게 2차전지야? 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업체들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후한 가격을 받아요. 가치가 증가하는 속도는 뭐 모르겠지만 가격으로 반영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도 섹터 업종에서 새롭게 부각되거나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 기존에 뭐 대형주는 뭐 1, 20% 오를 때 이런 것들은 막 3, 40%, 50% 오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그만큼의 또 변동성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그만큼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유화가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팅 조금 더 보면요, 2차전지 분리막록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재, 이 소재가 이제 굉장히 대한유의 이제 중요한 어떤 성장 가치로 이제 부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분리막 소재 핵심 원료다. 2020년 2차전지 분리막용 UWP 글로벌 수요 규모는 25만 톤 수준이다.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 확대에 힘입어서 이 시장도 연평균 20% 성장. 2030년에는 연간 수요 규모가 132만 톤. 다만 2030년 이후 전고체 전지, 분리막과 액체 전해액을 반고체 젤로 바꿔서 배터리 폭발 위험을 제거한 차세대 배터리. 여기 이제 30년 이후에는 나올 걸로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 집단들이. 아직 10년이 남았지만. 그래서 그 뒤로, 그 이전에는 기존에 이런 어떤 소재 업체들이 이제 뭐 득세할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수요량의 지금 50% 정도를 이 대한유화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결국은 배터리 셀 제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큰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디보다 높은 거죠.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020년 생산량은 6만 톤 수준에서 내년도 말 22년에는 풀 생산이 예상된다. 풀 생산하면 25만 톤 수준. 그래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23년에 접어들면 기존 울산 공장의 범용
P설비 1라인 14만 톤 설비를 요 UWP로 전환해서 시장 성장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체 캐파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 설비 전환 비용은 한 2, 300억 수준으로 뭐 별로 크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UWP를 떼어내서 영업이익 규모를 추정을 해보면 올해 288억, 내년도 409억, 내후년도 515억.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영업이익의 밸류를 몇 배를 매길 것인가가 뭐 시총 증가 분으로 나오겠죠? 여기에 20배를 때려줄 것인가? 30배를 때려줄 것인가? 20배 때리면 1조, 30배 때리면 1.5조 증가 시총이. 요렇게 이제 그냥 수치로 따져보면, 예,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따진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범위를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리막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습식 분리막. 초고분자 P, 대한유화, 솔벤트, 200도 가열 압축. 예, 뭐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하네요. 건조 공정 해서. 그래서 2차전지 분리막용, 요 이제 UWP 시장 전망을 보면요. 이렇게 25만 톤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고체 만들면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뭐 사실 뭐 전고체를 진짜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예,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업체들은 10년 동안은 뭐 무난하다. 예, 전고체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건 나중에 걱정해 볼 부분이고, 이걸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였다면 이번에 테슬라 배터리 대회 때 뭔가 나왔겠죠. 예, 근데 안 나왔잖아요. 어렵다는 거죠.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리포팅인데요. 역시나 이제 여기서도 분리막 P 출하량 기준 매년 40% 성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 예.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에서 좋은 어떤 호조가 뛴다. 저가 원재료 수요 호조, 스프레드 강세.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기존 사업에서 좋은 어떤 성과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성장 요인까지. 괜찮죠? 예. 한번 더 깊이 있게 파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호조와 장기 성장 사업의 가시화다. 이 두 단락의 문맥으로 이 대한유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예상을 한 게 지금 영업이익이 한 750억. 예. 직전 분기 대비해서 좀 증가할 전망이고, 뭐 폭발적인 증가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4분기에 조금 더 증가할 것 같고요. 많이. 2분기에는 코로나 충격으로 NCC 가동률이 95%로 낮았으나 제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3분기 가동률은 100%로 상승해서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 걸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는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1위 MS를 보유한 분리막용 HDPE 판매량은 매년 4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관련 제품 판매량 약 5만 톤, 매출액 1천억 예상. 25년도 풀로 25만 톤 판매, 매출액 6천억 추정. 예, 그래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요, 뭐 LG화학이나 삼성 SL 같이 정말 장기는 아니고요. 예, 저는 이런 기대 가치가 단기간 반영될 거로 봐요. 단기간이라면 이번 대세 상승장. 뭐 셀트론이나 LG화학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투자나 삼성 SDI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 현대차에 대한 투자는 장기입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이 끝난다고 매도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스마트 리포트 짚어본 종목들은 대세 상승장까지가 투자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봐요. 대한유화도 그렇게 보고요.
25년까지 이렇게 성장한다는데 왜 그렇게 대세 상승장까지만 보느냐 하면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예. 그리고 이런 종목은요 단기간에 좀 반영시키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이제 증설을 밝혔습니다. 2차전지 소재 확대를 위해서 설비 증설을 좀 하기로 했고요. 이 수요가 급증하니까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2차전지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NCC 증설 결정, 10만 톤 증설 결정을 했고요. 제 고향이 이제 울산인데 이런 거 많이 봤죠? 예. 멋있어요. 밤에는 야경같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이 설비들이. 2차전지 분리막력 HDPE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 제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예.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좋죠?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 얘기인데요. 원가 하락 수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재료가 이제 납사인데요. 이게 지금 뭐 낮게 유지되면서 저가 원재료 수혜까지 봤는데 여기에 뭐 원가 하락까지 이런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니까 뭐 더 해피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은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여기 이제 대한유화뿐이 아니라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번에 LG화학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수한 실적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양수 겸장이다. 본업과 장기 성장 사업이 같이 좋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적입니다. 매출액 부분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올해 좀 줄어들 거로 보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2조 원 정도. 근데 수익성은 좋아지니까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2조 2천억 매출에 2,500억의 영업이익. 그래서 PR로 따진다면 지금 뭐 10배 미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10배 미만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그래서 지금 밸류가 좀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가격을 바라보면요.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가격을 보면 성장주들을 살 수가 없어요. 예. 가격을 보면 뭐 바닥권에 있는 거 박 바뀌는 거 사야지. 예. 그래서 가격을 보시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별로 한지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격을 보고 막 그런 거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유를 바라볼 때는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수급도 최근에 좋아요. 기관들이 이렇게 사죠. 기관들이 연일 막 종목들은 파는데 대한유는 사죠. 예.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자세하게 파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받으면 분석 자료 올리려고 했다가 뭐 조정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박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